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부심 강한 일본의 쌀 유통업계에서 한국의 쌀을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인물이 나타난 건데요. 바로 도쿄에서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오카다 타케시였습니다. 평생 일본 쌀의 우수성을 믿어왔던 오카다 대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 사태를 겪으며 처음으로 한국 쌀 수입을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쌀의 일본 진출은 단순한 시장 개척이 아닙니다. 일본 쌀 산업이 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의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쌀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에서도 일본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일본 쌀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마트에서는 한국 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유통업체들이 한국 쌀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과연 한국 쌀은 어떻게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보수적인 일본 쌀 산업의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지금부터 오카다 타케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일본은 전통적 자부심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한국의 쌀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오카다 타케시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사업을 해온 지도 20년이 넘었네요. 쌀은 우리 일본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이죠. 아침에 일어나 첫 숟가락에 따뜻한 밥을 먹는 순간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식품이고 그 품질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창고에서는 쌀 포대를 나르는 소리, 전화 응대하는 소리로 분주하죠.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이 2025년 봄 갑작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의 쌀값이 급격하게 폭등한 겁니다. 오카다 사장, 이번 주 쌀값이 또 올랐습니다. 격리를 맡고 있는 유토 씨의 보고를 들으며 눈을 의심했어요. 5kg에 4만 원을 넘기다니. 그동안 일본은 오히려 쌀 과잉 문제로 고민하던 나라였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매년 생산 조정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급등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에 불만을 쏟아냈고 마트나 유통업체들은 원가 부담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매출은 줄고 이익률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오카다 사장님, 한국 쌀을 수입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케보노마트의 구매 담당자인 야마모토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 쌀이라니요? 일본에서 외국 쌀을 수입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야마모토 씨, 농담하시는 건가요? 전혀요. 한국 쌀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매력적이라 일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수화기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일본 쌀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최고 품질의 일본 쌀만 취급합니다라는 문구를 항상 내걸었던 터라 외국산 쌀을 취급한다는 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일본 쌀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도 문제였습니다. 야마모토 씨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아내 미도리에게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걸 생각 중이야. 미도리는 젓가락을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일본 쌀이 최고라고 항상 말하던 사람이 침묵 속에서 밥을 몇 숟가락 더 뜨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자. 한국 쌀이 일본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불확실함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한국농업협동조합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은 복잡했어요. 수출 허가, 품질 인증,
운송 방법까지 하나하나 메모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나카무라 부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시장이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변해야죠. 이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첫 샘플이 도착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식감, 일본 쌀과는 조금 다른 향기가 있었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평소 까다롭던 품질 관리 담당자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물량 주문을 확정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일본 시장에 한국 쌀을 들여온다는 건 어쩌면 파도를 거스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너머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 한국쌀 물량이 도착한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항구로 향했습니다. 도쿄항의 정박한 화물선에서 내려지는 쌀 포대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넘게 쌀 유통업계에 있었지만 이렇게 설레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감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오카다 사장, 이게 정말 한국에서 온 쌀인가요? 함께 온 직원 스즈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저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트럭에 쌀을 싣고 창고로 돌아오는 길,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창고에 도착해 직원들과 함께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수입쌀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어요. 한국산임을 숨기지는 않되 그것이 단점이 아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가길 바랐죠. 디자인팀이 만든 세련된 포장지에 쌀을 담으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출시일이 되었습니다. 아케보노 마트를 시작으로 도쿄 시내 여러 마트에 한국쌀이 진열되었어요. 첫날은 홍보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직접 마트에 나가 시식 코너를 운영했죠.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으니까요. 이 쌀은 어느 나라 것인가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쌀입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그 순간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솔직히 그런 반응은 예상했어요. 일본인들은 자국 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니까요. 한국 쌀이라고요? 맛이 있을까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시식용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의외로 맛있네요. 식감이 부드럽고 향도 좋아요. 이런 반응이 하나둘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다가 맛을 본 후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첫날 판매량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고객들은 여전히 일본 쌀만 먹겠다며 외면했지만 젊은 층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마트 매니저인 야마모토 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카다 사장, 이거 대박이에요. 첫날 물량의 70%가 이미 팔렸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미도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타케시, 정말 한국 쌀을 팔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세대에게 일본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네, 어머니.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케시, 너희 아버지는 항상 일본 쌀의 우수성을 자랑스러워했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결정을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본 쌀을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 일본 소비자들은 가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좋았지만 가족의 지지를 얻는 일은 또 다른 과제였죠. 다음 날 여러 마트에서 판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쌀은 거의 모든 곳에서 좋은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었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 정말 맛있다. 가격도 착하고. 한 유명 요리 블로거의 포스팅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퍼져나갔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고 우리는 추가 물량을 긴급하게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일본 쌀 생산자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외국 쌀의 무분별한 수입, 일본 농업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본 농업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어느 날 한 노인 고객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분은 오랫동안 저희 회사의 단골이셨어요. 오카다 사장, 나는 60년 넘게 일본 쌀만 먹어왔네. 처음엔 한국 쌀이라 의심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한번 먹어봤더니 참 맛있더군. 앞으로도 계속 가져와 주게. 그 말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진심이 통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희 회사의 매출은 30% 증가했습니다. 한국 쌀은 이제 저희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소비자들의 비판, 일본 쌀 유통업체들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일부 가족들의 우려가 계속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쌀은 일본 시장에서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에 만족하고 있었고 재구매율도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한국 쌀의 공급망을 더 견고하게 구축하고 브랜딩을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내 보수적인 시선들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조용히 중얼거리며 저는 다음 계획을 위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제 막 불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한국쌀 수입이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굉장히 엄숙했어요. 오카다 씨, 일본 쌀 유통업체 협회에서 연락드립니다. 내일 협회 사무실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런 연락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한국 쌀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일본 전통쌀 유통업체들의 경계심을 자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나카무라 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강한 척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협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카다 씨 앉으시죠. 협회장인 사토 씨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70대의 노인으로 일본 쌀 산업에서 40년 이상 일해온 원로였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카다 씨, 최근 귀하의 회사가 한국 쌀을 대량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쌀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토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일본 쌀 산업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쌀을 들여와 우리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는 일본 농업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사토 회장님, 저 역시 일본 쌀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일본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필요해요. 한국 쌀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회의실 내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어요. 한 중년의 임원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카다 씨, 귀하의 회사는 협회의 회원사입니다. 협회 규약에는 일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이 규약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규약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쌀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독점은 발전을 저해야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품질도 올라가는 법이죠. 그것은 궤변입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단지 수익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쌀값은 너무 비싸서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좋은 품질의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거절했어요. 결국 그들은 협회의 지원 중단과 거래처 압박 등의 경고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협회가 우리를 압박하면 거래처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직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해요. 거래처가 줄어든다면 새로운 곳을 찾으면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전통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가게 주인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런데 가게 앞에 한국쌀을 판매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단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려 했을 뿐인데 이제 동료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미도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오늘 협회 회의는 어땠어? 예상대로였어. 그들은 내가 한국쌀 수입을 중단하길 원해. 미도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타케시, 힘들면 포기해도 돼.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그녀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난 계속 갈 거야. 이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내 신념이야.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협회의 압박은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항상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곳의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어요. 협회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격리 담당 유토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겠네요. 지금까지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했지만 이제는 직접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도쿄 시내 여러 곳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맛있고 합리적인 한국쌀이라는 콘셉트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다가갔죠. 예상대로 협회 소속 업체들의 견제와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쌀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저희 매장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맛을 보고 품질을 판단했어요. 이 한국쌀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게다가 가격도 착하고. 매장을 방문한 한 주부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최대 식품 유통기업인 마루이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저희의 한국쌀에 관심을 보였고 대량 주문을 원했습니다. 경쟁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바뀌고 있었어요. 마루이치의 구매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카다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품질 좋은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고 있었고 한국 쌀이 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협회의 압박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저희는 더 강해졌습니다. 마루이치와의 계약은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하나둘씩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제 신념이 점차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기회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일본 쌀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한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지만 그 저항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마루이치와의 계약이 성사된 후 한국쌀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최대 식품 유통기업과의 거래는 저희 회사에 엄청난 기회였죠.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더 많은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쌀을 접하게 될 테니까요. 오카다 사장, 이번 주 마루이치 납품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격리 담당 유토 씨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품질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국쌀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었죠. 협회와 경쟁 업체들은 여전히 한국쌀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 시내 번화가에 한국쌀 체험관을 오픈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한국쌀로 지은 밥을 맛보고 요리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타케시, 이런 투자가 지금 필요할까? 위험하지 않아? 개업 전날 밤, 아내 미도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체험관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호기심에서였을 수도 있고, 언론의 보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고소한 맛이 있을 줄 몰랐어요. 50대 주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젊은 직장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맛이 정말 좋네요. 회사 근처 마트에서도 살 수 있나요? 저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체험관에는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한국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문 요리사들의 방문이었어요. 몇몇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한국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다나카 셰프는 미슐랭별을 받은 일본 요리의 대가였어요. 오카다 씨, 이 쌀은 흥미롭군요. 일본 쌀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새로운 요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나카 셰프의 평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실제로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쌀을 사용한 특별 메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한국쌀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인기 요리 프로그램의 PD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국쌀 특집을 기획 중입니다.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TV 출연은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방송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진행자는 친절했지만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어요. 오카다 씨, 일본 쌀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양성이 시장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쌀과 일본 쌀은 각자의 특성이 있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 좋은 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체험관 방문객 수는 2배로 늘었고 마루이치를 비롯한 여러 유통망에서의 판매량도 급증했어요. SNS에서는 한국쌀 정말 맛있다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방문객이 체험관을 찾아왔습니다. 협회장인 사토시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카다 씨,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직접 맛보시겠어요? 사토시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살로 지은 밥과 몇 가지 반찬을 대접했어요. 그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군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사토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쌀 산업을 생각하면 걱정됩니다. 우리 농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 점을 고민해 왔습니다. 사실 한국 쌀의 성공은 일본 쌀 산업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 경쟁을 통해 우리 농업도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토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오카다 씨, 당신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협회에서도 당신의 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쌀 산업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날의 만남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었어요. 협회의 공식적인 반대는 줄어들었고 일부 전통 유통업체들도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하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쌀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일 양국의 농업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와 어머니에게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케시,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구나. 나도 한국쌀을 먹어봤단다. 나쁘지 않더라. 그동안 한국쌀에 대해 가장 완강하게 반대했던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일본과 한국의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처음에는 반대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 선택을 응원했을 거야. 내가 올바른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었어요. 한국쌀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재구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어요. 첫 구매 이후 다시 찾는 고객이 80%가 넘었습니다. 이제 한국쌀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닌 일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품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쌀 생산 현장을 직접 보고 농부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양국의 농업 협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사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 쌀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양국의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체험관에서 맛있게 한국쌀을 먹고 있는 고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쌀 정말 맛있다. 이제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의 진정한 인정이 담긴 평가가 되었습니다. 품질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척도가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